이런 상담 받을 때마다 조금 안타깝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 그러냐면은 대학들에서 이런 것들을 만들 때 그 학생들의 어떤 진로나 또 TO 앞으로 그런 것들을 다 생각을 해서 만들어야 되는데 너무 좀 그런 것도 있고 뭐 대학에 무조건 책임은 있는 건 아니고 우리나라 교육제도가 워낙 많이 바뀌고 또 그러다 보니까 학생들도 역시 열심히 노력하려고 해도 너무 좁은 문으로 인도하고 이런 것들이 좀 있긴 있어요. 하여튼 임용고시가 설사 그 대학원을 간다 하더라도 좀 굉장히 어려운 시험이기 때문에 근데 뭐 임용고시 자체의 어떤 자격이 안 주어지는 또는 TO가 없는 이런 경우들이 있어요. 뭐 또 반대로 또 조금만 먼저 생각했으면 좀 길이 또 많이 있을 수도 있었는데 지금부터 해도 뭐 늦게야 늦죠. 늦는다는 건 이제 조금 늦죠. 왜 그러냐면 뭐 예를 들어서 남들이 2년 해야 될 거 내가 4년 해야 된다거나 이런 식으로 늦긴 늦지만은 어쨌거나 계속 선생님이 얘기하는 것처럼 하루에 뭐 10시간 공부해서 어차피 3년이나 4년 만에 평생의 어떤 안정적인 프로페셔널을 가질 수 있다면은 너무 젊은 나이에 1, 2년 갖고 너무 짜증 낼 필요 없이 조금 마음을 먹고 또 이렇게 되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뭐 지금 사범대 나와서도 한 2년, 3년 가방 들고 왔다 갔다 하고 자기 건대로 열심히 한다고 그래서 또 임용고시 안 되는 사람도 많으니까 본인이 다 계획 세우기 나름이고 어쨌거나 물리적으로 봤을 때는 시간이란 개념의 물리적인 거에서 봤을 때는 어쨌거나 조금 좀 불리한 거는 사실이다. 근데 그 분리라는 건 인생 전체의 분리가 아니고 1, 2년 또는 적게는 1년 뭐 이렇게 차이가 날 수도 있음이 분명히 확실해요. 일단은 지금 얘기한 대로 그런 공통과학 전공이 당연히 장점이 있는데 이제 지금 그것이 단점으로 다가선 거고 현재로서는 그 대학원들을 가려면 38학점 이수학점 있는 게 정확히 맞아요.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인정을 완전히 받아야 합격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 과목들을 일일이 다 수학계획서에 써줘야 되고 그 교과 인정을 못 받으면 안 되고 현실적으로는 지금 뭐 이렇게 이게 흩어져 있다 보니까 과학 전체로 봤을 때는 당연히 통용이 되겠지만 이제 그런 문제가 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 결과적으로는 지금 어쨌든 간에 공통과학 전공으로 어차피 못한다는 가정하에 그것을 차치하고 본인이 어떤 특정 과학 그러니까 생물이면 생물 지구면 지구 물리면 물리 화학으로 하나로 간다고 생각했을 때 결론은 교사가 되기 위해서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뭐 예를 들면은 고려대학교를 위시로 한 대학원들 중에서 보면 이제 뭐 많이 뽑죠. 물리교육 그다음에 생물교육 이렇게 따로 뽑는데 이때 이제 38학점이 다 걸리는 거고요. 그다음에 지금 갖고 있는 학점들 이런 걸로는 이제 안 되는 거고 그런 것들을 또 문제가 좀 있어요. 그러면 어쨌든 간에 연대는 사실 요런 게 없으니까 연대는 좀 제외하고 우리 고대를 위시해서 뭐 교육대학원들은 많이 있으니까 이제 하는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전공학점이 지금 문제가 되는데 전공학점이 이 문제 있는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좀 방법을 어떻게 할 수 있냐면은 일단은 학교 안에서 해결을 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게 지금 학교마다 조금 차이가 있는데 졸업을 연기를 하고 학점을 더 따야 돼요. 그 학과에 가서. 근데 그게 학교마다 좀 차이가 있어서 좀 알아보셔야 되는데 예를 들면 화학에 예를 들어서 내가 20학점이 있다. 그러면 18학점으로 화학교육과나 또는 화학과 그죠? 그 교육학과가 없을 수도 있어요. 물론 이제 그 공통과학 교육이 있다 보니까 그럼 이제 그런 식으로 해서 학점을 졸업을 좀 연기하고 그래도 더 들어야 돼. 왜 그러냐면은 졸업을 한번 해버리면 그 학점은 지금 학사를 따는데 다 소요가 됐기 때문에 새로 학점을 따야 돼요. 그래서 졸업을 좀 연기를 하고 학점을 딸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한번 알아보는 것 자체가 나쁘진 않아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한번 좀 일단 알아보는 게 여러모로 좀 제일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대학원을 가는 건 나쁘지 않고 그 다음에 졸업 후 복수 학사를 딸 수 있는 게 이제 학은제나 이런 물론 이제 학사 편입을 해서 학사를 따는 경우도 있지만 졸업 후에 복수 학사를 따는 방법이 있어요. 졸업 후에 복수 학사를 따는 건 이제 학은제를 이용하는 건데 이게 자연과학 쪽은 좀 만만치 않아요. 학점 따기 인문과학 쪽들은 이제 쉽게들 따는데 자연과학 쪽에 많이 개설된 게 없고 심지어 학교 다니듯이 거의 다녀야 돼요. 그래서 선생님 개인적인 생각에 졸업 후에 복수학사를 따는 문제는 일단은 좀 있긴 있지만 잊어버려라. 일단 잊어버리고 그렇게 돼서 이제 학교가 결론은 졸업 연기가 안 되고 뭐 이런 식으로 안 돼서 결론 학점을 못 딴다. 나머지 학점을 못 채운다는 경우에는 결론은 학사 편입을 하는 수가 있는데 이 수도권 지역에서 일단 그 학사 편입이 되면 가장 좋아요. 좋죠. 근데 실질적으로는 좀 TO 자체가 잘 안 나요. 뭐 경쟁률은 좀 그렇다 치고
뭐 거기 가서 교육대학원을 가고 이런 건 둘째, 교육대학원이라 뭐죠, 그 임용고시를 보고 이런 건 둘째, 지금 TO 자체가 잘 안 나요. 그러다 보니까 좀 문제가 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조금 눈을 돌려서 전년도 입시 결과인가요? 이제 우리 그 선생님 카페에도 있는데 이제 강원대학의 2012년도 건데, 강원대학 같은 경우는 사범대학의 학사 편입으로 보면, 일반 편입에는 학사 편입 아주 유리하죠 지금. 왜냐하면 그 보는 그 과정이나 그 전공 준비하기가, 그래서 물리, 화학, 생물, 수학 계획서 쓰기도 좋고, 그래서 각 한 명씩 모집을 했는데 다행인지 불행인지 지원자가 없었어요. 그리고 무슨 뜻이냐면은 미달이었죠. 미달인 경우에 뭐 영어를 안 보고 이런 거는 아닌데, 이런 것들이 어쨌든 굉장히 유리하죠. 그래서 선생님 이런 것들에서 생각을 좀 바꿔서 조금 지방대학교는 그 사범대학들을 많이 모집을 해요. 또 이런 지방 국립대들도 많이 모집을 해요. 그리고 하나만 쓸 거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기숙사를 갈 생각하고 어차피 이제 그 고시원 공부 생각하고 한다면은 이런 방법도 조금 생각해 보는 게 좋은데, 이제 쉽게 얘기하면은 형편을 모르잖아요. 형편마다 다 다르니까. 근데 사실 일반 대학교, 강원대학교를 붙을 수 있다면 고려대학교 다니는 것보다 가격은 훨씬 싸요. 고려대학교 같은 경우는 600만원, 700만원 돈을 다 대야 한 학기를 다닐 수 있는데, 어쨌든 국립대학은 그 돈 플러스 기숙사비를 하더라도 더 싸고, 실질적으로 나오는 거는 똑같아 2급 전교사는. 그런 문제는 고려대학교를 가는 게, 대학원을 가는 게 나중에 나은지 뭐 강원대학교를 가는지가 한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일반 그 사립고등학교로 가는 데는 둘 다 불리해요. 왜냐면 학부가 좋지 않기 때문에, 고려대학교 대학원만 나온 게 뭐 주변에 아시는 분이 특별히 있어서 뭐 그런 특혜를 받을 수 있다고 그래야 되나, 이게 말이 되는지 모르겠지만은, 그런 일은 없어야 되겠지만은, 뭐 제가 그냥 농 비슷하게 하는 게, 주변에 이사장을 알고 계시지 않는 한은 일부 대학들을 빼놓고는 이제 그냥 그 2급 전교사만 갖고 사립 중고등학교를 가기 쉽진 않고, 결과적으로 임용고시를 본다고 했을 때 뭐가 낫나요? 그냥 값싼 게 난 거죠. 왜냐면은 임용고시가 되고 나면은 의미가 없잖아요. 제 주위에 아는 분도 관동대학교인가 나와서 잘하고 계셔요. 그리고 전혀 뭐 본인이 진급하거나 학생을 가르치는데 전혀 문제가 없고요.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그런 식으로 생각하면은, 어차피 자격을 취득하고 나서 공립고 중고등학교로 간다고 생각했을 때는 어느 대학을 나와도 상관없고, 지방대학교, 부산대학교까지 저 지방에 뭐 부경대학교가 지금 그게 있는지 모르겠네요. 어쨌든 모든 대학교까지 해서 사범대학교를 간다는 가정하에 내년에 못 갈 일 없고, 다행인지 불행인지 사범대학교 이과 계열이 경쟁률이, 특히나 과학 계열들이 별로 높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 지금부터 해도 충분히 가능성이 있어요. 특히나 8월 달에 졸업을 하면은 1년 정도 공부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일단 경쟁률이 낮지 않겠고, 이과이기 때문에 영어에 대해서 그렇게 강박관념 가질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참고적으로 교육대학원을 선택해도 영어는 강박관념 가질 필요가 전혀 없어요. 어차피 전공만 잘하면 돼요. 그래서 선생님이 어떤 방법을 택할지 이제 본인의 몫이지만은, 고려대학교 대학원이 얼추 보기에 좋아 보이지만, 어차피 뭐라 그래야 되죠? 그 임용고시 보는데 별 특혜가 있는 것도 아니고, 굳이 얘기하면 자기 스펙으로서 고려대학교 대학원이 좋은 건 확실한데, 학부가 안 좋은 상태에서 사립 중고등학교에 편입이 될 게 아닌 이상은 그렇고, 또 학원계나 이런 쪽으로 나가려면 뭐 고려대학교가 더 유리할 가능성도 좀 있죠. 그러나 어쨌거나 학원계에서 그 과학교육 쪽이 그렇게 많이 필요가 적다고 봤을 때는, 어쨌든 임용고시를 준비했을 때는 그런 방법이 나을 것 같아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사범대 학사 편입하는 거는 생각만 좀 바꾸면, 수도권에서 생각만 바꾸면 그렇게 불리하지는 않다 라는 거고, 또는 하나는 일반대, 그러니까 화학과나 이런 데, 이제 쉽게 해서 고려대학교 화학과나 일반 학사 편입을 하는 거죠. 뭐 이때는 이제 문제는, 이제 학사 편입을 하면 이제 사범대가 안 나와 버리면은 어떻게 되죠? 그 똑같이 일반대만 나오게 되면은 별 그거는 없죠. 뭐라고 그러지? 자격이 바로 주어지지는 않는데, 문제는 두 가지 문제가 있어요. 하나는 쓸데없는 과도한 영어 공부를 좀 많이 해야 돼요. 일반 편입을 하려면은, 또는 수학 공부나 이런 거 본인하고 관련이 없는. 그러나 장점은 뭐냐면, 확실히 좋은 대학교 나와서 한번 2년 정도 더 있다 대학원을 가든지 하면은 그 학사에 대해서 많이 존중을 해주죠, 우리나라 풍토가. 그래서 그런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현실적으로 가장 좋은 방법은 뭐냐면, 사범대학교 학사 편입을 지방 쪽으로 해라.
선생님 생각에는 그렇게 해서 하는 게 좋고, 그 다음에 졸업 연기가 된다면 그렇게 해서 대학원을 가는 것도 나쁘지 않다. 이런 결론이 나오고, 그럼 요거 두 개를 지금 하는데 결론 우리가 좀 지워보고, 필요 없는 거를 지워보고, 요런 두 가지 가능성이 졸업 연기에서 학점을 뒀다고, 만약에 가능하다면은, 그 다음에 사범대 학사 편입을 한다. 이런 가능성으로 봤을 때는 둘 다 나쁘지 않고, 아직 그렇게 뭐 시간이 뭐 잘못된 게 없다라고 생각하는데, 이 중에 이제 가장 문제가 되는 게 영어인데, 영어를 지금 많이 이제 뽑았는데 영어는 그렇게 문제될 게 없어요. 첫 번째, 졸업을 연기해서 뭐 올해 이제 그 마지막 학점을 최고 20학점까지 딸 수 있으니까 뭐 여태까지 있는 학점 합쳐서 어떻게 잘 조합해서 따진다는 가능하에 졸업 연기해서 내년에 이제 대학원을 가잖아요. 내년 3월 달에 대학원을 가는데 영어 그렇게 필요 없어요. 자기 전공만 열심히 잘하면 돼요. 그건 뭐 따로 선생님한테 또 얘기를 하거나 선생님 얘기해주면 그것도 그런 것도 알려주겠지만, 일단은 영어 너무 신경 쓸 필요 없어요. 그런데 그러면 학사 편입하는데 모두 영어를 보거나, 특히나 이제 국립대 같은 건 공인 영어를 보는데, 이럴 때 방법은 어떠느냐. 일단 여기에 포인트가 있어요. 수학계획서나 이런 건 괜찮겠죠. 전공시험 일단 하고 있으니까. 여기에 우리가 항상 이게 미달이에요. 미달이면 영어를 안 봐도 되는 건 아닌데, 예를 들면 영어 커트라인이 없어질 가능성이 높아요. 무슨 의미인지 알겠나요? 근데 서울대학교나 일부 국립대학교는 당연히 영어가 너무 안 되면은 미달이라도 안 뽑긴 안 뽑아요. 근데 지방의 국립대들 같은 경우는 그렇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지금 편입 공부를 하는데 꽤 많은 시간이 남아 있는 것까지를 감안하면 그렇게 스트레스 받고 준비할 필요 없고, 이런 것들이 다 복수로 이렇게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지금 뭐 인천 지역에서 정말로 자기가 국립대학원을 갈 생각이 아니었고 사립대학원 어디든 가려면 다 500만 원, 최하 500만 원에서 한 700만 원까지 왔다 갔다 하는데, 그 정도 돈이면 국립대학교를 가서 졸업하고 열심히, 차라리 집 좀 떠나 있지만 거기서 열심히 정말 인강 들으면서 준비하고, 또는 뭐 가까운 학원에 다니면서 동시에 준비하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임용고시랑 한 2년 동안 정말 고시원 노량진에 가서 일부러 돈 내고 준비들 하잖아요. 그 고시원들 가서 그런 마인드로 하면은, 선생님은 어떻게 생각하면 돈으로 봤을 땐, 사람 마음은 아무래도 집 떠나면 힘들고 먹는 것도 좀 부실하고 걱정하겠지만, 돈만 갖고 봤을 때는 실질적으로는 이것이 현실적으로 가장 좋은 방법이고, 앞으로 좋은 8월달 졸업하고 나서 영어 공부는 그때부터 해도 늦지 않다. 왜냐하면 이 경쟁률이 이렇기 때문에, 경쟁률은 생각보다 하나의 중요한 변수예요. 우리 상대평가이기 때문에. 절대평가일 경우에는 경쟁률이 중요하지 않죠. 내가 어느 정도 레벨에 다루는 게 중요한데, 이런 상대평가에는 결론은 경쟁률이 없는데, 물리교육과 직고시는 경쟁률이 작년 같으면 1대1이야. 그리고 설사 여기서 2대1이 됐다고 그래도 어디죠? 뭐 예를 들면 충북대도 쓸 거고 어디도 쓸 거고 사범대 한두 군데는 쓸 거라고, 지방 가는 이상은 어디나 다 똑같고 다 나온다는 거죠. 그런 걸로 봤을 때는 2대1이 안 넘어가고 복수로 이렇게 된다고 봤을 때 충분히 갈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선생님 생각에는 지금 많이 생각하는 것 쪽이 뭐 지구과학도 좋고 뭐도 좋은데, 현재로서는 이 38학점이 되지 않으면은 대학원은 다른 방법을 만들지 않고서는 힘들다. 그래서 대학원을 굳이 가고 싶으면 다른 방법을 만들어야 된다. 그리고 올해는 힘들고 시간이 좀 필요할 것이다. 그 시간이 필요한 방법은 아까 얘기한 대로 졸업하고 이렇게 다시 학사를 하나 따는 방법도 있고, 근데 여러 가지 방법인데 그렇게 용이하진 않다. 안 되는 일은 아니지만 그렇게 생각하고, 학사 편입 같은 경우에 지금 선생님 얘기한 대로 이런 식으로 어떤 경쟁률에 굉장히 중요한 함수예요. 경쟁률이라는 거는 우리 어디 가나 그렇잖아요. 경쟁률은 정말 중요한 함수. 우리가 절대평가가 아닌 세상에서는, 상대평가에서는.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사범대학교 학사 편입을 이렇게 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가는 게 좋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학사 편입하는데, 대학원 가는데 더 필요하긴 하지만 학사 편입하는데 전공시험 이런 거 이미 준비하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그때 가서 신경 쓰면 되고, 기타 스펙 같은 거 필요 없어요. 학사 편입하려면. 그 다음에 공인영어 아까 얘기한 대로 중요한 펑션이, 중요한 함수가 하나가 경쟁률인데, 경쟁률이 이렇게 낮기 때문에 최고, 그래도 서울대학을 제외한 최고대학이라는 뭐 부산대학, 뭐 국립과학대학들 이런 데들에 대해서 충분히 노려보면은 하고, 심지어 저는 선생님이 그 돈이 조금 괜찮으면은
이런 생각도 들어요. 그 지방의 그 사립 대학들이 별로 좋지 않은 대학들에서도 얼마든지 또 그런 걸 뽑아요. 근데 이제 거기서 졸업해서 끝날 친구들한테 제가 학사 편입을 권하지는 않아요. 왜냐면 심지어 자기가 다닌 대학보다도 안 좋은 데 갈 수도 있는 거거든요. 거의 전공 저 뭐지 전공이란다 뭐죠? 실질적으로 그게 그 제로기 때문에 분명히 어떤 식으로도 대한민국의 학사 편입은 이런 표현 못하지만은 운이 조금만 따라주면 영어 공부 하나도 안 하고 들어갈 수도 있어요. 다만 거기서 얻을 수 있는 건 뭐다? 자격증뿐이 없어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화학 2급 정교사 자격증. 근데 화학 2급 정교사 자격증은 서울대 나오나 지방의 어느 뭐 A라는 대학을 나오나 똑같죠. 그럼 거기서 달라지는 건 뭐죠? 사립 중고등학교 가려면 그거는 현격한 스펙으로서의 차이가 나는데 공립 그 임용고시를 보려면 아무 차이가 없이 어떤 것만 차이가 나죠. 본인이 하는 것만 게 관건이지 차이는 없어요. 그러니까 본인의 생각 먹기 나름이에요. 그래서 선생님은 정말로 그 올 8월은 좀 틀렸고 이제 3월이죠. 천상 편입이 3월에 정말로 있는 데는 모두 다 집어넣어서 편입은 뭐 이렇게 수시처럼 뭐 8군데 제한 있고 뭐 이런 게 아니니까 할 수 있는 곳에 모두 다 넣어서 기본적으로 합격을 한 뒤로 물론 국립대면 더 좋겠죠. 그래서 싼 곳에 가서 그게 실제 고려대학이나 연대대학원 가는 것보다 더 싸니까 실질적으로 계산해보면 그렇게 해서 열심히 공부하면 2년 후에 임용고시 합격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 그럼 계획을 잘 짜야죠. 그러니까 이미 그래서 정교사 다 하는 건 어렵진 않은 거고 대한민국에서 정교사 따는 것 자체가 특히나 학사를 곧 가질 사람한테 그렇게 어렵지는 않아요. 뭐 심지어는 이런 저는 그 돈이고 지방이고 상관없이 정교사 따게 해주세요. 이런 거는 얼마든지 가능해요. 근데 정교사를 준비함과 동시에 이제 임용고시를 준비해야 되니까 이런 케이스에는 과감히 좀 지방 쪽을 선택하는 것도 나는 그 좋은 생각이라고 생각해요. 굳이 만약에 인수 서울이나 뭐 인천 뭐 이런 쪽에서 하려면 뭐 어렵다기보다는 조금 더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그러려면 한 1년 정도 시간이 더 필요할 것 같아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래서 1년 안에 꼭 안 될 수도 있어요. 한 1년 반 정도 걸릴 수도 있어요. 그것은 이제 다른 그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건 없다 결론은. 되게 웃긴 얘기지만 안 되는 건 없어서 결론은 4, 5년 후에 정교사를 갖는 방법은 충분히 가능하다. 근데 그렇게 하면 너무 좀 시간도 많이 들고 좀 그죠? 이걸 예상이라고 선생님이 하고 있는 것도 웃기는 거. 그래서 선생님이 선생님 제자 같으면 어떻게 추천하고 싶냐면은 그냥 이 기회에 노량진 굳이 가서 공부 안 해도 된다. 요새 인터넷 다니는데 도대체 미쳤다고 왜 노량진에 굳이 가서 현강을 듣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현강을 듣는 이유들은 이제 인강 들을 때 애들이 유체이탈해서 이제 본인이 스스로 알아서 현강을 듣는 건데 뭐 나쁜 방법은 아니에요. 이거는 어쨌거나 다 마음 먹기 나려 있고 그 시험 자체도 이제 선생님 어려운 시험이잖아요. 그러니까 선생님 자체가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나중에 또 뭐 질문이 있으면 하더라도 현재로서 절대적으로 한 3년의 계획을 짜고 3년 후에 내가 교사가 되겠다, 임용고시 합격하겠다 이런 계획을 짜면 아주 충분하게 갈 수 있고 지방에 고시원 내려간다는 방법 갖고 충분히 할 수 있다. 물론 사범 교육대학원을 가버리면 석사 플러스 정교사 나오고 또 되니까 물론 난 좋긴 좋은데 현실적인 문제로 봤을 때는 일단 하나에 좀 매진을 해라. 그래서 선생님이 그 자주 하는 얘기가 있어요. 일단 목표를 좀 고정시키고 기간과 능력을 좀 조정해라. 근데 이 기간에 이 상황에서 목표 그러니까 임용고시라는 것만 고정시키면 사실 다른 방법론적인 거 있잖아요. 이미 왜냐면 돈은 우리가 자본주의에서 뭐 필요하니까 어쩔 수가 없는데 돈이 만약에 일반 대학원 정도의 어떤 그 버짓 그러니까 그 예산을 갖고 있다면은 그 예산 안에서 난 충분히 지방대학에서 오히려 그보다 훨씬 더 싸게 목표를 고정시킨 상태에서 정교사가 될 수 있다. 정교사만 되는 게 아니고 같이 공부할 수 있다. 그리고 본인이 하기에 따라 다르니까요. 그래서 그리고 사실 지방대학교 그 편입하는 건 의외로 쉬워요. 지금 학사가 있으니까 학사가 곧 나올 거고 있으니까 그렇게 되면 사범대 학사 편입은 전국을 대상으로 하면 분명히 있고 어차피 선생님 얘기대로 지방의 그런 이제 교육대학원 갈 정도의 어떤 그 뭐라 그러죠 월 그 소정에 들어갈 금액이라면 충분히 그 뭐다 그
그 국립대학에서는 그보다 더 싸게 할 수도 있고 지방 사립대학교 정말 미달이 많아요. 그런 경우에 그 교육대원 들어서 하게 되면은 교육대학원이 아니죠. 그 하게 되면은 설사 학부는 내가 현재 다닌 대학보다도 안 좋을지도 모를 가능성이 낮지만 실제 그냥 거기 가서 시험이라고 그러면 좀 웃기고 어쨌든 쉬엄쉬엄 그냥 학교 다니면서 이제 2급 자격증을 위해서 학교는 다니는 거고 나머지 6-7시간은 어디다 투자해야 될까요? 그리고 방학에 심지어는 하루에 열 몇 시간씩 그것은 어디죠? 그 임용고시 투자하면은 2년 후죠. 지금부터 2년 반 정도 후가 되겠네요. 그래서 당장 내일서부터라도 계획을 잘 짜야 된다. 왜냐하면 정말 놀 시간이 없다. 2년 반 동안. 그래서 이미 뭐 정교사 되는 건 어렵지 않다라고 일단 마음을 먹고 왜냐하면 지방까지 생각하면은 사범대 못 갈 일은 없다. 그래서 특히나 과학 계열이니까. 그래서 학사 편입으로 가면 되고 그 대신 가면 뭐예요? 임용고시를 붙어야지.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 지금부터 계획을 잘 짜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지금부터 2년 6개월에 반드시 된다 이런 마음으로 하면은 그 과정 안에 그 프로세스 안에 사범대 학사 편입은 어느 대학을 가든지 그렇게 중요한 문제가 아니지 않을까라는 선생님 생각이 들어요. 혹시 뭐 선생님이 아직 뭐 학생을 잘 모르기 때문에 학생에게 맞게 컨설팅이 되는지 모르겠지만은 예, 잘 됐으면 답글 하나 달아주고 잘못됐으면 또 답글로 또 어떤 거에서 더 질문을 하면 선생님이 왜냐면 학생이 일일이 다 모르다 보니까 또 다시 컨설팅을 해줄 거예요. 일단 기본적으로는 그렇고 선생님 뭐 놓친 거 없나 한번 보면은 계속 얘기하는 뭐 이제 그 아까 얘기한 대로 인천 쪽에 좀 그게 그렇다는 거 하고 영어 신경 쓰지 말아라. 일단은 지금 영어 전혀 신경 쓸 필요 없다. 그리고 학점은 3.9면 대단히 훌륭하다. 그러니까 그런 거는 너무 신경 쓰지 말고 못하는 영어 하려고 노력할 필요 없어요. 선생님이 자주 하는 건데 선택과 집중이 선생님 컨설팅 명도 그러죠. 선택과 집중이에요. 내가 어떤 학생은 영어를 10시간 할 수 있으면 그걸 10시간 하는 거고 어떤 학생은 법을 10시간 할 수 있으면 법을 열심히 하는 거고 학생이 지구과학을 10시간 할 수 있으면 지구과학을 열심히 하는 거예요. 당연히 하루에 10시간은 공부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문제는 나는 10시간을 공부를 못하겠다 하면은 선생님한테 컨설팅을 받으면 안 되고 다른 어떤 직업 상담이나 이런 쪽에 컨설팅을 받아서 다른 것을 열심히 10시간 해야 돼. 춤을 10시간 출 수 있든지 노래를 10시간 할 수 있든지. 그래서 선생님 자주 하는 얘기지만 선생님 학생들 시간표 다 짜줄 때 그렇게 짜지만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하루에 10시간은 어떤 방식으로든 내가 그러니까 학생한테는 공부가 될 거고 좀 다른 걸 하시는 분들한테는 자격증을 준비하시는 한테는 자격 공부가 될 거고 어떤 건 일이 하여튼 그것은 해야 된다. 그것은 해야 되는 거고 그걸 안 하고 어떻게 될 방법은 없다. 그런 거는 없고 10시간을 하되 이것저것 잘못해서 잘못된 길을 가면은 물론 10시간씩 굉장히 오래 공부를 하면은 잘못된 공부 학습 거나 스케줄 갖고도 되긴 되죠. 근데 2년 만에 될 게 3년 만에 되고 3년 만에 될 게 5년 만에 되죠. 그러다 보면 또 짜증날 수도 있겠지만 그래서 선생님 얘기는 2년 더 하면 어쨌거나 정교사가 되는 건 충분히 가능하다. 그러니까 좀 생각을 넓게 갖고 굳이 대교육대학원 아니래도 사범대학교 학사 편입을 하고 굳이 인천 수도권 아니래도 그쪽에 너무 매달리지 말아라. 학벌이 물론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는 아니지만은 이 케이스에서는 우리가 마음만 고쳐 먹으면 학벌보다 더 중요한 거는 임용고시다. 그래서 당장 내일서부터라도 영어 공부에 너무 신경 쓰지 말고 임용고 물론 이제 영어를 좀 토익을 한번 봐봐서 도대체 점수가 얼마나 그래도 나오는지는 잘 모르겠지만은 보긴 봐야 되지만은 어쨌거나 지금 선생님 얘기는 너무 그렇게 신경 쓰지 말아라. 우리 최악의 경우 어떻게 생각하느냐? 예를 들면 뭐 지방 사립대학교 그냥 편입한다. 이런 마음으로 가졌을 때 심지어는 영어를 아예 안 보는 또는 실제 보더라도 아까 선생님 얘기했지만 이 케이스에 영어 점수를 갖고는 들어가야 되지만 영어 자체가 변별력을 나누지는 전혀 못할 거예요. 실제 그런 케이스들이 있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선생님하고 또 이제 필요하면 또 나중에 얘기하도록 하고 예 조금 늦어서 좀 안타깝긴 한데 뭐 크게 뭐 잘못된 거 없으니까 그래서 선생님 요거 보면서 느낀 거는 우리나라 좀 그 교육이나 대학이 변하는 건 좋은데 이게 좀 워낙 그 좁은 문이긴 하지만은 학생들한테 이런 것들을 좀 열어줘서
교육대학원이나 이런 쪽에서도 좀 해야 되는데, 어쨌거나 교육대학원에서 또 왜 38학점을 요구하는지는 알 거예요. 왜냐하면 또 거기에 전문가를 양성하는데 2년 만에 2년 반 만에 양성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실제 4년을 배운 그 사범대학교 학생들이 1년 반이나 2년 동안 그 전공 과목을 38학점 정도는 딴다고 인정을 하는 거고, 또 대학원은 또 수업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그렇게 빡세게 있지를 않아요. 그렇다 보니까 38학점 정도는 따줘야, 보통 이제 우리가 45학점 이상은 그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38학점 정도는 따줘야 우리가 2년 반 만에 해서도 그 형평성이 맞을 수 있고 실질적으로 교사의 자질이 나온다, 이런 거기 때문에 그거 자체를 욕한 게 아니고 그건 당연한 것 같아요. 근데 이런 어떤 그 들어간 다음에 나서 다른 걸 듣는다거나 이럴 방법이 대학원에서는 인정하고 있지 않아요. 예를 들면 뭐 어떤 학생들은 대학원 가서 나머지 글을 뭐 학점 은행제나 이런 걸로 이수하면 안 될 건데 실제 지금 이수가 안 돼요. 그렇게 인정을 안 해줘요. 그리고 이거는 교사 자격증을 주는 거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정확하고요. 그래서 뭐 여러 가지를 학교마다 조금 차이는 있기 때문에 그 인정받을 수 있는 학점에 대해서 뭐 예를 들어서 한 3학점짜리가 애매한 게 하나 있는데 요거만 되면은 되고 안 되고 이런 거 같은 교수님한테 넣어봐서 교수님이 인정해 줄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데, 그게 좀 어쨌거나 교육과부에서 나온 거기 때문에 그렇게 만만치는 않아요. 그래서 어차피 이 케이스에서는 지금 어느 쪽으로도 한쪽으로 몰기는 쉽지는 않아요. 그 인정해주는. 그래서 쉽지는 않기 때문에 선생님은 어쨌든 간에 편입을 해라. 그리고 영어에 너무 신경 쓰지 말고 학교 편입을 할 학교에도 너무 신경 쓰지 말아라. 그냥 편입을 해서 그 물리, 예를 들어 물리라고 칠게. 물리 2급 교사 자격증이 나오는 게 중요한 거고, 이미 공부를 많이 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 파트에서는 정말 학교 자체에 너무 신경 쓰지 말고 학교는 자격을 위해서만 다니는 어떤 그런 걸로 생각하고, 나머지는 당장 내일서부터 물리면 물리, 생물이면 생명 하나 해서 임용고시에 하루에 10시간 이상 신경 써라. 그리고 영어 너무 신경 쓰지 마라. 이렇게 얘기해 주고 싶네요.